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2022년도에 컬러리스트 기사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교시 실기 과제에 이어서 2교시 그리고 3교시 실기 과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그 컨텐츠에서는 1교시, 첫 번째는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 2교시 실기 과제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2교시 이제 3과제인 감성 배색 과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사 3교시 실기 과제와 3교시의 이제 4과제인 색채 계획 및 디자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감성 배색과 색채 계획 그리고 디자인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컬러리스트 실기 준비물, 실기 교재와 학습 플랜,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실기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리스트 기사 2교시 실기 과제, 감성 배색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이제 2교시 실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3과제가 되겠고요. 이제 감성 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이제 1시간 20분이 되겠는데요. 문제를 쭉 보면은 굉장히 또 심플하죠. 그렇죠? 그래서 뭘 이렇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이제 두 문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두 문제인데 결국 풀어야 될 이제 문제는 한 세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주제에 맞게끔 배색을 하고 또 그 배색에 관련된 의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 감성 배색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제시된 주제에 적합한 색을 이제 선정해서 배색을 해야 되는데요. 선정할 때는 이때는 이제 색종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한답니다. 원래 감성 배색 과제에 관해서 뭐 어떤 재료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간이 이제 1시간 20분 정도, 1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1시간 20분입니다. 시간이 1시간 20분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종이를 활용을 해서 요 배색을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각 주제에 맞게끔 색을 선정을 해서 배색을 한 다음에 배색 의도를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색 의도 서술할 때는 이제 색 이름을 표기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KS0011에 근거해서 색 이름을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감성 배색 과제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감성 배색 과제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렇게 이제 그 각 문제가 있으면 그 각 문제에 이제 적합하게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색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에 보면은 각 몇 개의 색을 선정하라던가란 또 제시 조건이 있어요. 또 그런 조건들도 부합해서 색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우선 컨셉과 그 다음에 그 제시된 주제에 알맞은 컨셉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색을 선정할 때는 또 제시한 색 선정 조건들을 유의를 해서 색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성 배색은 이제 색종이를 주로 이용할 거고요. 뭐 130 색종이, 155 색종이, 120 색종이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선정하고요. 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컨셉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알맞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이렇게 색종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색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색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색종이에 보면 고유 번호가 있어요. 이제 뭐 그 번호들을 좀 더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색을 그 배색할 때 찾을 때 또 좀 용이하겠죠. 그래서 선정한 색종이의 색 번호와 그 다음에 색 이름도 이렇게 또 표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색을 선정할 때 이렇게 색 이름까지 다 이렇게 적어 두면 나중에 배색 의도 작성할 때 굉장히 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에 맞게끔 색종이를 통해서 문제에 주어진 주제를 잘 파악을 하고 또 컨셉을 정하고요. 그 컨셉에 맞추어서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색을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한 색에 관해서 뭐 색 이름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표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이제 선정한 색을 색종이에서 이제 찾아서 재단을 해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적당하게 면을 이제 주저, 보조, 강조가 드러날 수 있게끔 면을 분할한 다음에 아까 이제 본인이 선정한 색을 그 빈칸의 크기에 맞춰서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면 분할하는 거는 뭐 이제 본인의 임의대로 이렇게 주저보조 강조가 드러날 수 있게끔 분할을 해서 선정한 색종이를 잘 재단을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색종이 이제 재단하고 부착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1교시 실기 과제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재단기라던가 그다음에 커팅기라던가 이런 거 이제 사용할 수 없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하고 칼하고 가위 이제 그런 도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종이를 또 좀 잘 재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하고 2번까지 선정한 색을 이제 선정한 색에 대해서 색종이를 재단을 해서 이제 부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색 의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색 의도는 이제 처음 색을 선정할 때 우리가 컨셉이라던가 그 다음에 선정한 색에 대한 색 이름 이렇게 다 별도의 종이에다 좀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잘 풀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에 해당되는 그 배색 의도 작성란에다가 배색 의도를 이제 본인이 왜 이 주제에 맞게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이러한 색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선정한 색에 대한 색 이름 그리고 배색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으시면 되겠죠. 이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요 연습하는 방법,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만 빠뜨리지 않고 잘 이제 넣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검정색 볼펜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2번하고 1번 이제 배색 의도까지 다 작성을 하면 이제 감성 배색 과제는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 교재 같은 경우에 이 이제 컬러리스트 2교시 과제인 감성 배색도 기출 문제가 10회 정도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최신 기출 문제들을 참고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또 다 잘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각 문제에 관련된 또 예시 답안들도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배색 의도를 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컬러리스트 그 3교시 컬러리스트 3교시 과제가 되겠죠. 이제 3교시 실기 과제인 4과제가 되겠는데요. 색채 계획 및 디자인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이제 3교시 실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2시간 20분이 되겠고요. 4과제인 색채 계획 및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지를 제가 이거 글 쓰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시험지가 총 4장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아마 요거는 한 2장 정도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서 작성은 뭐 작성하는 거에 따라 양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3장 정도 보이는 거 그쵸? 요거는 이제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색채 디자인 과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색채 계획 및 색채 디자인 과제에 관해 설명을 하겠는데요. 일단 색채 계획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주제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적합하게 색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 환경 분석이라던가 컬러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에 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에 적합하게 컨셉을 설정하고요. 색채 계획 의도를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의도와 배색 기법에 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색채 계획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색채 디자인은 이렇게 이제 도안이 이렇게 디자인 도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이제 선정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하게 면 분할을 통한 배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순서를 조금 이제 과정을 설명하면요. 일단 색채 계획하고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색채 계획서를 다 그냥 이렇게 시험지가 주어지게 되면 필답식이죠. 이렇게 서술을 해서 다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 컬러로 다 채색을 해야 됐거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 으로 바뀌었고요. 색채 계획서 작성은요. 그리고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2시간 20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의 이 3교시 색채 계획 디자인 같은 경우가 도구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시험을 좀 더 수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데도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굉장히 잘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김쌤과 함께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이렇게 제가 매번 과제 체크를 해드리는데 피드백을 위해서 그 주제에 주어진 주제에 관한 시장 환경이라던가 뭐 트렌드, 소비자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리서치를 잘해서 잘 적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또 쌓이다 보면 이제 시험장 가서도 잘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시험 볼 때 도구가 바뀌니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좀 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교시 시험 마치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 그 교실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다 배정을 받으시고 시험이 시작이 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클릭해서 색채 디자인 파일하고 계획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주제에 적합한 색채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채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채 디자인은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시된 이미지의 도면에 채색을 하고 이제 배색 분포도 면 분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색 시 음영이나 뭐 그라데이션 같은 효과는 표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 거의 요즘 대부분 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이제 변경이 돼서 포토샵 프로그램 못 하시는 분 계시면 어떠냐 좀 걱정했는데 다들 다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간혹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이게 포토샵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도면에다 색만 이제 그 채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기능만 익히시면 이게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러한 또 강의를 포토샵 그 컬러리스트 색채 디자인에 적합한 포토샵 강의를 또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충분히 공부하셔서 또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토샵 이 프로그램을 뭐 잘 사용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계획서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글 프로그램은 또 다 잘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그 프로그램 뭐 본인이 타이핑하고 저장만 열고 파일을 열고 타이핑하고 저장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프린트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또 겁먹지 마시고요. 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색채 계획서 작성할 때도 색 이름 표기할 때는 KS0011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과제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다 작업하고 나신 다음에 포토샵은 JPG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아까 그 색채 계획서 작성한 한글 파일과 함께 바탕화면에 폴더에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에게 부여받은 USB에 자신의 작업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로 이동을 해서 색채 디자인은 A3 크기로, 그리고 색채 계획서는 A4 크기로, 뭐 본인이 색채 계획을 많이 서술했다면 뭐 3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적게 했으면 뭐 2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 분량 맞게끔 프린트 해가지고 감독관에게 파일하고 요 프린트한 거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 계획 및 디자인하는 과정을 이제 동영상을 이제 가지고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색채 계획 할 때 그 이제 주제와 그 다음에 색채 디자인, 색채 계획서 파일을 열면 주제가 이제 적혀져 있겠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도안도 이제 열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좀 이런 색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종이가 있다면 디자인 도안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색채 계획서, 뭐 시장 환경이라던가 컬러 트렌드라던가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뭐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색채 계획서 작성하고 디자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면 그린 다음에 색채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주조, 보조, 강조색 기준으로 해서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색을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3교시에 요 색채 계획할 때도 색종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뭐 130, 120, 195, 155 다 가져가셔가지고 지참을 해서 색종이를 이용을 해서 색을 선정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선정한 색에 대해서는 뭐 색 이름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또 배색 관계나 그런 것들을 또 좀 적어 두시면 나중에 색채 계획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채 계획을 한번 또 세워 보시고요. 계획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고요. 그다음에 색을 이렇게 선정한 다음에 이제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색채 디자인 작업을 하면 되겠죠. 색을 채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색 툴과 컬러 피커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을 이제 빠르게 빨리빨리 채워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이거 다 물감으로 색 만들어 채색해야 돼서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도구가 이게 포토샵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디자인하는 건 굉장히 뭐 색깔 채우는 건 굉장히 빨리 하더라고요. 금방 하시고 색채 계획서 이제 작성하는 거에 더 열심히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뜨리지 않게끔 다 색을 잘 채우시고요.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색채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색채 계획 대략적으로 색채 계획과 디자인을 할때 어떤 타겟이라던가 컨셉 같은 것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이라던가 컬러 트렌드, 소비자 분석 이런 거에 들어갈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컨셉, 그 다음에 뭐 주조, 보조, 강조에 어떤 컨셉을 적용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색채 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풀어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을 좀 더 살을 붙인다 그럴까요? 자기가 이제 적으려고 하는 것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잘 적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이용하니까 뭐 이렇게 틀린 부분들 수정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읽어 보면서 본인이 이제 적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잘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정한 채색한 색에 관해서는 색 이름 이제 빠뜨리지 않게끔 다 잘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채 디자인 이제 색수가 많을수록 이 계획서에서 그 색을 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다 잘 적으시고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색채 계획 및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리스트 실기 가이드에 보면은 기출 문제가 총 이제 10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3교시에 색채 개입 및 색채 디자인에 관련된 기출 문제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이제 3교시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2014년도부터인데 이건 연도에 상관없이 제가 조금 괜찮은 문제들은 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신 이제 2021년도까지 총 10회 이렇게 수록을 해 두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색채 계획서 나 이런 것들은 또 예시 답안에 모범 예시 답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또 참고로 해서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또 연습을 또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교시에 3과제인 감성 배색, 그 다음에 3교시의 4과제인 색채 계획 및 디자인, 요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학습해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색조라고 하는 개념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배색할 때 이 색조라고 하는 개념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색종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색제 체계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휴앤톤 120, 그다음 휴앤톤 155 색종인데요. 휴앤톤 155 색조 체계인데요.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실기 가이드에 보면 요 내용들이 조금 더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조에 관한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요. 색조 실습, 이제 휴앤톤 120 색조 체계를 실습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 휴앤톤 155 색조 체계를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색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색조 체계에 관해서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배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색을 어떻게 조합할 건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색 형식과 이제 배색 기법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데요. 여기 실기 가이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색 형식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실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동일 색상 배색이라던가 유사 색상 배색이라던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배색 관계에 적합한 색을 또 선정을 해서 색을 조합해 보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선정한 색에 관해서는 이제 색종이를 또 재단을 그 선정한 색에 대해서 알맞은 색을 색종이를 또 재단을 해서 이렇게 배색하는 것들을 실습을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배우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색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실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이 배색 관계들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가이드 교재에서는 6장 색채 조합 부분에 이런 이제 배색에 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뭐 색채 조합 원리, 그다음에 이제 배색 연습 부분에서 여기 보면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각 동일 색상 배색, 유사 색상 배색 이러한 이제 배색 부분들에 관해서 또 이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톤온톤 배색이라던가 톤인톤 배색, 또 도미넌트 배색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배색 관계에 관해서 또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고요.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또 직접 하는 것들을 배워볼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배색 실습하는 데는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 배색 과제나 그 다음에 색채 계획 및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색채 이미지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색채 이미지 분석 및 배색 이미지를 좀 표현해 보는 실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기 가이드 교재 같은 경우에 요 배색 이미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총 12개 종류의 이미지를 이제 표현해 보는 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귀여운 이미지 같은 경우에 각 이제 컨셉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귀여운 이미지에 해당되는
그 색들을 또 선정을 해서 이제 색종이의 색을 선정을 한 다음에 또 본인이 이제 배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형용사 이미지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 컨셉을 정하고 배색 그 통해 색을 조합을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그 실습하는 것을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직접 또 배워볼 수가 있고요. 교재에도 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또 그 실려져 있으니까 8장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색채 이미지 분석 및 표현 이 부분에 보면은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그 내용들을 좀 직접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그 감성 배색과 색채 계획 및 디자인을 위해서는 어떤 스타일, 유행하는 뭐 좀 스타일 같은 것들, 팝아트나 아르데코, 아르누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것들을 좀 색채를 통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색채 조화 이론, 뭐 루드 색채 조화 이론이라던가 오스트발트, 파버 비렌 이런 색채 조화 이론들은 필기 공부할 때 배웠죠. 이런 조화 이론에 근거해서 또 배색을 하는 연습들, 또 좀 알 수 좀 또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 이름은 이제 KS0011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꼭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보시는 분들은 그 포토샵하고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제 무료 강의에 이 포토샵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포토샵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정도만 하면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 시험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왠지 포토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잘해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은 제 그 무료 포토샵 강의를 참고하셔서 아, 나는 시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포토샵 프로그램 열고 색깔 넣고 저장하고 JPG 파일로 변환하고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3과제인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4과제에서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뭐 컨셉 설정하고 주저 부조 강조 선정, 색 이름 표기, 배색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또 서술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실기 가이드 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8장 부분에 이러한 색채 이미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요. 뭐 전통 색채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별도로 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도 이제 교재에 또 좀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색채 계획서 그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감성 배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색 그 색채 계획서 배색 의도 작성하는 것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10장에 보면은 감성 배색에 이제 그 색 선정하는 거랑 그다음 이제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걸 참고로 해서 또 그 작성하는 방법들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성 배색의 배색 의도와 4과제인 색채 계획서 작성할 때 색 이름 표기할 때 KS0011에 근거해서 표기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그 설명이 계속 제가 했는데요. 교재에 보면은 그 KS0011 물체색의 색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필기 공부하실 때 요거 다 하신 부분인데 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색 이름을 표기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색 이름 표기할 때 수식 형용사, 그다음에 색 이름 수식형 더하기 기준 색 이름 이렇게 해서 일반 색명으로 색 이름 표기하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각 색종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색종이를 이런 일반 색명으로 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교재에 이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색 이름을 또 표기할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리스트 이제 실기 준비물과 그다음 실기 교재 그리고 그 교재에 따른 학습 플랜 그리고 제 이제 유료 온라인 강의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기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1교시 실기 과제 할 때도 실기 준비 1교시 실기 과제에 관한 설명할 때도 실기 준비물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요 사이트를 좀 클릭을 하시면 요 강의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요 사이트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 기사 같은 경우에도 플랜을 잘 참고해서 기본 2개월 정도는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본인이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뭐 5주 정도 속성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바쁘신 분들은 3개월 정도로 또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쌤의 실기 가이드 교재 사시면 무료 강의도 제공이 되지만 이 교재의 전반적인 하나하나 다 모든 강의 동영상 강의와 함께 이 실기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찐독학이나 김쌤과 함께 컬러리스트 실기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보여드린 실전 모의고사 보는 과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배색 방법들,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색채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배색 의도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제 설명을 통해서 또 들으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색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에 참여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컬러리스트 기사 2교시하고 3교시 실기 과제인 감성 배색과 그 다음에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컬러리스트 2교시하고 3교시 실기 과제가 대략 어떻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